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발사믹 식초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발사믹 식초의 효능부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조심해야 하는지 꽤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발사믹 식초 하면 그냥 샐러드 위나 아니면 빵 찍어 먹는 소스 그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발사믹 식초가 정말 그게 다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특별함이 있는 건지, 특히 이제 건강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네, 이 검굵은 액체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냥 식초라고 하기엔 좀 뭐랄까 독특한 점이 많죠.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맛과 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덕분에 건강상 이점들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조미료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보죠. 발사믹 식초, 정확히 이게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에서 시작된 전통 방식의 포도 식초라고 나와 있어요. 흔히 아는 식초처럼 막 톡 쏘는 신맛이 주가 아니라 뭔가 더 묵직하고 복합적인 맛과 향, 이게 특징이라고 강조하네요. 네, 그 차이가 바로 제조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일반 식초는 보통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아세트산을 만들잖아요. 근데 발사믹은 포도즙 자체를 아주 오랫동안 졸여서 농축시킨 다음에 이걸 나무통에 넣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씩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아, 조리고 숙성시킨다. 네. 이 긴 시간 동안 나무통의 향이랑 포도 자체의 당분이 어우러지면서 신맛, 단맛, 향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그런 독특한 풍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특별한 과정이 바로 발사믹 식초가 가진 여러 성분과 그 효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냥 발효만 시키는 게 아니군요. 조리고 숙성시키고 시간과 정성이 엄청 들어가는 만큼 뭔가 다르긴 다르겠네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떤 성분들이 이 식초 안에 담기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주요 성분들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분은 단연 폴리페놀입니다. 여기에는 케르세틴, 플라보노이드 같은 이름들이 포함되는데 이게 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항산화라면? 우리 몸의 녹을 방지해준다는 그 개념 맞죠? 정확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되는 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치 쇠가 녹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식초의 기본 성분인 아세트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있고요. 또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소량이지만 함유되어 있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 유기산,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자료는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효능 부분을 좀 파헤쳐 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무려 6가지나 되는 주요 효능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자료로 보면 에스트론 글루코사이드라는 특정 폴리페놀 성분이 있나 봐요. 이게 항염증 효과를 내고 혈관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설명해요. 결과적으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아,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쉬운데 그걸 좀 막아준다는 거군요. 앞서 말한 항산화 효과하고도 뭔가 연결되는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염증 자체가 일종의 손상 반응이고 또 산화 스트레스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적 흐름이 성립되는 거죠. 자료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발사믹 식초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 흥미롭네요. 두 번째는 당뇨병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폴리페놀 같은 성분 덕분이라고 하던데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서 다른 식초보다 당뇨 환자에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있더라고요. 이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근데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주장은 발사믹 식초 속 특정 성분들, 특히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요. 이게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혈당 조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뭐 당뇨 치료제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식단 관리 차원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식품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대한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치료 효과를 단언하지는 않아요. 자, 다음 세 번째 효능은 해독 효과인데요. 이 역시 폴리페놀과 유기산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몸속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간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해독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항산화 작용이랑 관련이 깊은 건가요? 네,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주요 해독기관이 간이잖아요. 근데 간세포 역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든요. 발사믹 식초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세포 손상을 줄여주면 간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독소를 직접 빼낸다기보다는 몸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아, 이해가 되네요. 네 번째는 피부 건강인데 아니 먹는 식초가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이것도 그 산화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겠죠? 정확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나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피부 세포가 손상되면 주름이 생기거나 탄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료에서는 발사믹 식초의 항산화 성분이 이런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심지어는 피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피부를 보호한다.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네요. 다섯 번째 효능은 좀 의외였는데 진통 및 치료 효과예요. 자료에 따르면 고대에는 실제로 통증을 줄이거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발사믹 식초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는 발사믹 식초가 항진균, 또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상처 감염을 막고 염증 반응을 줄여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검증된 치료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랜 경험적 지식이 담겨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선 어떤 생리 활성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화기 건강 증진 효과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좀 속이 쓰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화 효소 분비를 돕고 위산 보충 효과도 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발사믹 식초는 침이나 위액 같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중요한 펩신이라는 효소 생성을 자극하고요. 또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 어느 정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서 전반적인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 심지어 변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다방면에 걸쳐서 효능이 언급되네요. 심장부터 피부, 소화까지 대단한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발사믹 식초 어떻게 먹고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 나온 팁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올리브 오일이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자료를 보면 그 특유의 진하고 부드러운 풍미 덕분에 그냥 좋은 빵에 찍어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다고 추천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레스토랑 가면 식전빵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것 말고 다른 활용법은 없을까요? 아, 물론 더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나 리조토 같은 이탈리아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요. 스테이크나 구운 생선 위에 살짝 뿌려주면 풍미가 확 살아나죠. 그리고 의외로 딸기나 아이스크림 위에 약간 뿌려 먹는 것도 별미라고 하네요.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좋다고요. 아이스크림이요?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신기하다. 숙성기간이나 종류에 따라서도 맛이나 용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발사믹 식초는 숙성기간이 길수록 맛과 향이 깊고 부드러워지면서 가격도 비싸지거든요. 자료에서는 특히 12년 이상 숙성된 것을 최고로 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12년? 네, 이런 오래된 발사믹은 맛 자체가 원막 풍부해서 요리에 넣기보다는
그 자체의 맛을 즐기는 방식, 예를 들면 뭐 치즈나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반면에 숙성 기간이 짧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신맛이 좀 더 강하고 묽어서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용으로 더 적합하고요. 아하, 색깔에 따른 차이도 있던데요. 저희가 흔히 보는 검붉은 레드 발사믹 말고 화이트 발사믹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레드 발사믹은 포도 껍질이랑 같이 졸여서 색이 진하고 맛도 더 강하고 약간 떫은 맛도 있죠. 주로 드레싱이나 붉은 육류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반면에 화이트 발사믹은 청포도를 껍질 없이 졸여서 만들기 때문에 색이 맑고 맛도 더 가볍고 산뜻해요. 아, 그래서 음식의 색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요리, 예를 들어 해산물 요리나 채소 절임 같은데 주로 사용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요리의 특성에 맞게 잘 골라 쓰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군요. 용도에 맞게 잘 고르면 정말 요리의 품격이 달라지겠어요. 자, 이렇게 좋은 점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죠? 네, 당연히 주의 사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성 문제예요. 식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도가 높은데 이게 과하면 치아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인 범낭질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 범낭질이요? 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거나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 섭취 후에는 물로 입을 가볍게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치질을 바로 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냥 물로 헹구는 정도가 좋겠군요. 네, 맞아요. 산성 음식을 먹고 바로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마모가 심해질 수 있어서 물로 헹구고 조금 있다가 양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사항이죠. 두 번째 주의점은 제품 선택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발사믹 식초가 다 같은 품질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 발사믹 글레이즈처럼 좀 걸쭉하게 만들어진 제품 중에는 맛을 좋게 하려고 설탕이나 시럽, 캐러멜 색소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설탕. 네, 따라서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포도 농축액 외에 불필요한 당분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아, 그냥 발사믹이라고 쓰여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군요. 성분표 확인, 이거 꼭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주의점은 뭔가요? 다고 알려진 식품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발사믹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를 요리에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뭐 건강식품처럼 일부러 많이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네. 자료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식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는 그 균형 잡힌 식단을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과유불급,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발사믹 식초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식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샐러드 소스가 아니라 이 자료들에 따르면 심혈관 건강부터 소화, 피부, 심지어 통증 완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풍부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 그리고 유기산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의 핵심 내용이죠. 하지만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효능들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며 섭취 시에는 치아 건강 문제나 첨가당 함량, 그리고 무엇보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현명하게 알고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발사믹 식초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 일상에서 더 맛있고 건강하게 활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발사믹 식초가 과거에는 치료 목적으로도 쓰였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참 흥미로웠는데요. 혹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고 있는 된장, 김치 혹은 다른 지역의 전통 발효식품들 속에도 아직 과학이 그 가치를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효능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식탁 위 음식들을 한 번쯤 다른 눈으로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은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